오해와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를 탓해 오셨나요? 의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비밀이 아니라 건강의 한 부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배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감함이 아니라 안정과 균형입니다. 오늘은 불안 대신 이해를, 죄책감 대신 지혜를 드리려 합니다. 시청자님이 낯설지 않게 쉬운 말과 검증된 근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안전한 방법과 생활 관리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오늘은 오해를 바로잡고 안전 원칙을 정리하며 생활과 운동과 식단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배우자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시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실천 순서와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따라하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민감한 장면이나 과한 표현은 배제하고 건강과 존중의 언어만 사용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주일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의 불편함이 낮의 활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파트 1. 오해를 지우면 몸이 달라집니다. 안전 원칙 3가지. 누구나 방법을 먼저 찾지만 안전은 언제나 기술보다 앞섭니다. 특히 예민한 주제일수록 기본 원칙이 몸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3가지 기둥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절제, 위생, 그리고 균형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처럼 작동합니다. 절제가 과한 자극을 막아 회복력을 지켜줍니다. 위생이 감염과 피부 자극을 줄여 안전망이 됩니다. 균형은 일상 기능을 지키며 무리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겁니다. 새 기둥이 튼튼하면 불안은 줄고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기술이나 팁은 이 토대 위에서야 제대로 효과를 냅니다. 토대가 약하면 작은 자극도 쉽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각 원칙을 생활 언어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절제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회복감입니다. 끝난 뒤 가벼움과 상쾌함이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곤함, 둔함, 허리 당김이 오래 간다면 강도나 빈도가 과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잠도 편안하면 적정 범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당 횟수는 사람마다 체력, 약물,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정된 정답보다 개인의 리듬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기록을 일주일만 해도 적정점을 발견하기 쉬워집니다. 캘린더에 날짜와 기분, 다음 날의 컨디션을 간단히 표시해 보세요. 3번 연속으로 피로 신호가 뜨면 강도를 낮추거나 하루 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정적이면 같은 리듬을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절제는 참음이 아니라 조율이며 조율은 나이를 고려한 친절한 배려입니다. 몸의 언어를 신뢰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위생입니다. 먼저 손을 비누로 충분히 씻고 손톱을 단정히 정리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다면 자극이 적은 수용성 제품을 소량 사용해 마찰을 줄입니다. 향유가 강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건과 침구는 땀과 분비물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자주 교체해 주세요. 개인 전용 수건을 분리해두면 감염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비의료용 도구나 재사용 가능한 비닐류는 상처와 세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한 물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세척과 건조를 철저히 하세요. 따가운 붉어짐,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를 쉬게 합니다. 증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하면 진료를 권합니다. 당뇨, 면역질환, 항응고제 복용자는 작은 상처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생에 투자한 몇 분이 며칠의 불편을 막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일상을 지켜줄 때 오래 갑니다. 수면이 줄거나 업무 집중이 흐트러지면 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대화가 줄어든다면 속도를 늦추고 소통을 먼저 해보세요. 운동과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갈 때 순환과 회복은 빨라집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샤워와 통풍 좋은 면, 속옷은 작은 균형 도구가 됩니다. 의자 생활이 길다면 1시간마다 2분 걷기가 부담을 줄입니다. 일주일 계획표에 휴식일을 미리 넣으면 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균형은 성과를 서두르지 않고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안전 3원칙 체크카드를 띄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카드에는 절제 기준, 위생 수칙, 균형 점검 질문이 간단히 정리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과신호와 경고신호를 구분하는 간단한 법,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립니다. 본문 파트 2. 시간이 길어지는 몸. 감각 조절과 호흡, 골반저 근육.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신경계와 근육이 만드는 리듬입니다. 흥분이 너무 빨리 오르면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감각을 세밀하게 조절해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도구가 호흡이며 호흡은 신경계의 브레이크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배로 내쉬는 복식 호흡은 가슴이 아닌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이 호흡을 하면 심박이 안정되고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풀립니다. 다음으로 정지. 재개 기법은 속도를 잠시 낮췄다가 다시 이어가는 훈련입니다. 이는 신호등의 노란불처럼 멈춤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멈추는 순간에는 호흡과 시선을 안정시키며 어깨와 턱에 힘을 풉니다. 이렇게 짧은 휴지기를 끼우면 흥분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완만한 곡선은 시간을 늘리고 컨트롤 감각을 키워줍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코 복식 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연습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길게 세웁니다. 혀끝을 입천장 앞쪽에 살짝 붙이고 코로만 호흡합니다. 들숨은 4박자, 멈춤은 2박자, 날숨은 6박자로 시작합니다. 배가 손을 밀어내듯 부풀었다가 서서히 납작해지도록 신경 씁니다. 날숨을 더 길게 하며 몸의 긴장을 아래로 내려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8박자 세기 규칙으로 정지, 재개를 연결합니다. 4박자 진행 후 2박자 정지, 다시 4박자 완만한 재개를 반복합니다. 정지 동안에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2번 쳐서 신호를 만듭니다. 숨은 거칠지 않게,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턱은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이 루틴을 하루 2세트, 세트당 3분만 해도 리듬 감각이 달라집니다. 호흡의 목적은 억지가 아니라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골반저 근육을 단련하는 케겔의 기초 루틴입니다.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느낌의 근육을 가볍게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지 말고 안쪽의 얕은 수축만 사용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세우고 꼬리뼈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수축 3초, 유지 3초, 이완 4초에 33, 사리듬을 권합니다. 이때 숨은 멈추지 말고 코로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10회를 한 세트로 하고 하루 2세트에서 3세트까지 진행합니다. 익숙해지면 유지 시간을 4초로 늘리되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배를 세게 집어넣거나 숨을 참는 습관은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허리가 아프면 등바디에 얇은 쿠션을 대고 자세를 낮춥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수축 강도보다 이완의 부드러움에 더 집중해 보세요. 부드러운 이완이 다음 수축의 질을 높이고 전체 시간을 늘려줍니다. 과도한 물리 자극이나 극단적 온도 자극은 신경을 과흥분시키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특히 얼음 직접 접촉이나 강한 압박은 작은 손상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을 세게 하는 대신 리듬을 똑똑하게 설계합니다. 호흡으로 속도를 낮추고 케겔로 기반을 강화하면 자극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 루틴은 혼자서도 의자에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호흡 세트, 저녁에는 케겔 세트로 나누면 부담이 적습니다. 달력에 체크하면 진행 상황이 보이고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화면에는 남성용 케겔 단계 인포그래픽을 띄워 동작과 호흡 타이밍을 안내하겠습니다. 옆에는 들숨, 멈춤, 날숨 길이를 한눈에 보는 호흡 루틴 카드를 배치하겠습니다. 목표는 오래 버티기가 아니라 편안한 조절감의 회복입니다. 조절감이 생기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관계의 대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단 7일 루틴으로 변화가 보이는 이유는 근육의 기억에 있습니다. 본문 파트 3. 윤활과 피부 안전. 무엇을 쓰고 무엇을 피할까? 윤활은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자 피부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기본 원칙은 의료용 수용성 윤활제를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은 세정이 쉽고 점도가 균형적이라 자극을 줄여줍니다. 향료나 강한 보존제가 많은 제품은 가려움과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서 무향 저자극 피부가 테스트 문구를 우선 확인하세요. 전 아인그리디언트 항목을 읽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다면 전 성분 표기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새 제품은 손등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고 반응을 살핍니다. 첫 사용량은 쌀알 2~3개 크기로 충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량씩 추가해 점도를 맞춰주세요. 끈적임이 심하면 물 몇 방울로 희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장벽을 지키려면 민감 피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조한 날에는 먼저 보습을 가볍게 해바탕을 만듭니다. 둘째, 표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 손톱과 굳은 살을 정리합니다. 셋째,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세정 후 냉찜질을 합니다. 홍반이나 따가움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권합니다. 당뇨나 면역 저하가 있다면 작은 상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의로 바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점성이 높은 제품은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세요. 사용 중간에 건조감이 오면 소량 제도포가 낫습니다. 과량 사용은 세정 부담을 늘리고 자극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적게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고 피부 신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석유계 제품이나 가정용 비닐류를 재사용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석유계는 라텍스와의 호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정이 어려워 잔여물이 남아 자극을 유발합니다. 비닐 재사용은 세균 증식과 미세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구는 작은 불편을 큰 문제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일회용 물품은 원칙대로 한 번만 사용하세요. 가정용 물품으로 대체하는 시도는 안전망을 약화시킵니다. 개인 전용 수건과 깨끗한 침구는 기본입니다. 세척은 미온수와 순한 세정제를 이용하세요. 완전 건조가 끝난 후 보관해야 냄새와 곰팡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안전은 위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번거로움이 큰 불편을 막습니다. 콘돔과 윤활제의 호환성도 꼭 확인하세요. 라텍스 콘돔에는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유성 제품은 라텍스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아이소프렌 재질은 라벨 지침을 따르세요. 제품 겉면에 Compatible with Latex 표기를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윤활제는 도포 범위를 넓게 하되 과도한 양은 피하세요. 마찰이 적으면 피부 장벽이 덜 손상됩니다. 사용 전과 후에 세정 루틴을 정해두면 편합니다. 화면에는 윤활 선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겠습니다. 라벨 읽는 법, 호환성, 패치 테스트, 세정 보관 4가지를 한 장에 담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이것만 바꿔도 자극과 따가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순환을 돕는 일주 루틴으로 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파트 4, 전립선과 순환, 생활 운동 미니 플랜 1주. 첫째 주 미니 플랜은 전립선과 순환을 부드럽게 깨우는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걷기 20에서 30분 케겔 골반 스트레칭의 꾸준함입니다. 복잡한 도구 없이 의자와 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목표는 통증이 아니라 편안한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혈류가 잘 흐른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찌릿한 통증은 강도를 낮추라는 신호입니다. 하루 전체를 아침 루틴, 낮 루틴, 저녁 루틴으로 나눕니다. 각 루틴은 5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블록으로 구성합니다. 짧아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의 기억이 생깁니다. 근육의 기억이 생기면 시간 지속과 회복감이 좋아집니다. 첫 주는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보다 완료를 목표로 삼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 후 10분 걷기로 몸을 깨웁니다. 걸음은 보폭을 약간 넓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리듬을 만듭니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조용한 착지를 연습합니다. 열흘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부터 가능한 속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의자 생활이 길다면 시계 알림을 설정합니다. 1시간마다 2분 서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줍니다. 이때 어깨를 내리고 턱을 가볍게 당깁니다. 종아리 펌핑을 위해 발뒤꿈치 들기 10회를 더합니다. 계단이 있으면 한 층만 오르내려도 충분한 자극입니다. 휴대폰 통화는 가능하면 서서 하며 목을 길게 세웁니다. 낮 루틴의 합계는 20분이면 충분하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오후에는 골반과 허리의 순환을 여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먼저 고관절 굴곡근 늘리기를 양쪽 각각 30초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둥근 스트레칭을 의자에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 무릎에 올려 시행합니다. 상체를 약간 숙여 둥근의 둔한 당김을 느낍니다.
햄스트링은 의자 끝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호흡은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이어서 가벼운 골반 틸트 10회로 허리 주변의 긴장을 정리합니다.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지 말고 작은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케겔을 실시합니다. 수축 3초, 유지 3초, 이완 4초의 리듬으로 10회가 한 세트입니다. 하루 2세트에서 3세트로 진행하되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힘을 주는 것만큼 이완을 부드럽게 하는 데 집중합니다. 저녁에는 미지근한 샤워로 혈류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분을 한 컵 마시고 온몸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속옷은 통풍이 좋은 면 재질을 선택합니다. 허리를 조이는 밴드는 느슨하게 맞춥니다. 취침 전 2시간에는 많은 수분과 카페인을 피합니다. 화면에는 일주일 체크박스 캘린더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걷기 시간과 케겔 세트 수를 기록합니다. 스트레칭 수행 여부와 통증 유무를 간단히 표시합니다. 피곤함이나 따가움이 있었다면 강도를 한 단계 낮춥니다. 반대로 가벼웠다면 2, 3분만 늘려봅니다. 첫 주가 끝나면 가장 편안했던 조합을 다음 주 표준으로 삼습니다. 다음은 식탁에서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재료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본문 파트 5. 식탁의 힘, 시니어 맞춤 식단 스위치 5가지. 식탁을 바꾸면 몸의 순환과 회복 리듬이 달라집니다. 복잡한 계산보다 손쉬운 치환이 시니어에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오늘의 원칙은 항산화, 오메가3, 아연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식단 스위치입니다. 항산화는 세포 스트레스를 낮추고 일상의 피로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은 혈류의 매끄러움을 돕고 저녁의 묵직함을 가볍게 합니다. 아연은 남성의 전반적 활력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한국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부담 없이 지속됩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보다 장보는 동선에서 쉽게 구하는 재료가 좋습니다. 조리법은 단순할수록 식탁에서의 반복이 쉬워집니다. 양을 늘리기보다 빈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치환 법칙과 일주일 예시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지도처럼 따라하면 누구나 무리 없이 생활 속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흰빵과 흰쌀밥은 잡곡이나 보리밥으로 바꿉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혈당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아침에는 보리밥 한 공기에 김, 달걀, 김치를 곁들여 간단히 시작하세요. 둘째, 가공육은 생선이나 두부로 바꿉니다. 소시지나 베이컨 대신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놓으면 일주일 반찬이 해결됩니다. 냄새가 걱정되면 레몬과 대파를 곁들이고 환기를 넉넉히 하세요. 두부는 들기름과 참깨, 간장 약간으로 무치면 담백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튀김은 구이와 찜으로 치환합니다. 기름에 잠기지 않으면 위와 혈관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찜소트를 활용하면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간은 강하지 않게 하고 감칠맛은 마늘, 양파, 다시마 물로 보완합니다. 소금은 식탁에서 추가하기보다 조리 중에 최소량만 사용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굴과 연어, 견과류, 마늘은 실천하기 쉬운 4가지 축입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해주 2~3회 반찬으로 올리면 식탁이 든든해집니다. 위생이 걱정되면 굴국이나 굴전처럼 가열 조리로 선택하세요. 연어는 구이로 먹거나 신선도가 좋다면 회로도 가능합니다. 주 2~3회 작은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준비해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 간식으로 먹으면 속이 편합니다. 마늘은 볶음과 찜, 국물 요리에 넉넉히 넣어 향과 만족감을 높입니다. 하루 2~3쪽의 생마늘은 위가 예민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워서 단맛을 올리거나 음식 속에 잘게 섞어보세요. 알레르기나 통풍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식재료는 소량으로 시험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같은 패턴을 일주일에 반복해 습관으로 만듭니다. 수분과 카페인 타이밍도 시간을 바꾸는 작은 열쇠입니다. 저녁 늦게 마시는 과한 수분은 밤중 소변과 숙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고 낮 동안 자주 조금씩 마십니다. 커피나 진한 차는 오후 이른 시간까지만 즐기고 그 이후에는 보리차로 바꿉니다. 접시 구성은 채소 절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 4분의 1로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화면에는 접시 인포그래픽을 띄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일주일 장보기 리스트와 조리법 메모를 붙여둡니다. 월요일 생선, 수요일 두부, 금요일 견과와 채소처럼 요일 규칙을 정하면 편합니다. 식탁에는 작은 그릇과 작은 젓가락을 두어 한 입의 속도를 천천히 만듭니다. 식후에는 10분 걷기로 소화와 순환을 함께 돕습니다. 오늘 제안한 5가지 스위치는 어렵지 않지만 꾸준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좋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그만둘 것을 정리합니다. 본문 파트 6. 방해 요소 끊기, 흡연, 과음,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당. 방해 요소를 끊는 일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호르몬 신경을 보호하는 건강 전략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순환의 질을 해칩니다. 과음은 남성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신경계의 조절력을 둔화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야간 회복 창구를 닫아 다음 날의 에너지와 집중을 갉아먹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펌프 기능을 약화시켜 말초 순환을 더딘 흐름으로 만듭니다. 단맛과 가공식품은 혈당 출렁임과 염증 신호를 키워 피로를 길게 끌고 갑니다. 이 6가지 축이 겹치면 시간 지속과 회복감은 함께 낮아집니다. 반대로 하나씩 끊어내면 순환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늘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주 대처법으로 길을 열겠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누적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속도를 기준으로 강도를 조절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매일 한 칸씩 채우며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금연 첫 주에는 두통, 기분 변동, 입이 심심함 같은 금단 신호가 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잘 씹히는 채소로 입의 허전함을 달랩니다. 손이 허전하면 작은 공이나 볼펜을 쥐고 가볍게 쥐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담배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와 시간을 일단 우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후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짧게 산책하면 파고드는 욕구가 약해집니다. 과음은 기준을 정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한두 잔 이하의 소량만 천천히 마시고 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입니다. 주중 이틀은 아예 마시지 않는 휴식일을 잡아가는 쉬게 합니다. 술자리는 일찍 시작해 일찍 끝내고 야식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수면 위생은 같은 시각에 자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리듬이 핵심입니다. 취침한 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며 미지근한 샤워로 신호를 줍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며 어둡게 유지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운동은 종류보다 꾸준함이 시간을 바꿉니다. 걷기, 수영, 요가 중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보폭을 약간 넓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리듬이 좋습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심박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의자 생활이 길다면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분 걷습니다. 종아리 들기와 발끝 스트레칭을 더하면 펌핑 효과가 커집니다. 수영은 관절 부담이 적고 전신 순환을 촉진합니다. 온수풀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말고 짧게 여러 번을 권합니다. 요가는 호흡과 균형 감각을 함께 길러 자율신경 안정에 유리합니다. 초보자는 의자 요가부터 시작해 안전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간 목표는 하루 한 번의 짧은 세션을 7번 쌓는 것입니다. 길게 못할 날에는 짧게라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맛과 가공식품을 줄이려면 장보기 리스트부터 바꿉니다. 흰빵과 단과자는 견과류와 제철 과일로 대체합니다. 가공육 대신 고등어, 꽁치, 닭가슴살, 두부를 준비합니다. 달달한 음료는 물, 보리차, 무가당 탄산수로 바꿉니다. 소스와 드레싱은 간장을 묻게 쓰고 식초와 레몬으로 풍미를 채웁니다. 간식은 오후 이른 시간으로 옮기고 저녁 늦게는 허기를 피합니다. 라면과 튀김류는 주말 한 번 이하로 줄여 부담을 낮춥니다. 냉동실에는 채소 믹스와 통곡밥을 넣어 빠른 조리를 돕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접시를 놓고 한 입을 천천히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화면에는 오늘부터 멈춤 5가지 체크카드를 띄워 실수를 줄이겠습니다. 흡연, 과음, 늦은 화면, 운동 걸음, 단맛 폭주를 한눈에 점검합니다. 이제 배우자와의 대화로 불안과 거리감을 줄여봅니다. 본문 파트 7. 관계가 편안해지는 말하기, 배우자 소통, 스크립트. 관계는 기술보다 말하기에서 편안함이 시작됩니다. 성은 기술 이전에 안전 존중 약속의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요즘 이러이러해서 걱정돼 같은 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내 몸의 느낌과 속도를 설명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 대신 공유를 선택하면 신뢰가 자랍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 불편했는지 한 가지씩만 말합니다. 숫자나 평가보다 느낌과 상황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엔 숨이 조금 가빴고 허리가 당겨 잠깐 쉬고 싶었어 라고 전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말고 오늘의 계획을 나눕니다. 대화 시간은 밝고 조용한 장소에서 짧게 시작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속도 합의는 두 사람 모두가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내일은 조금 더 빠르게 같은 표현을 미리 정합니다. 시작 전에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싶은 기준을 한 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피곤해서 속도를 반만으로 낮추고 싶어 와 같이 말합니다. 중단 신호는 손바닥 2번 가볍게 치기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신호를 내면 무조건 멈추고 눈을 마주 본 뒤 호흡을 고릅니다. 쉬는 시간은 짧게라도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의 휴지가 관계를 보호합니다. 휴지통 안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괜찮아? 라는 확인말을 서로 건넵니다. 속도와 휴지의 합의는 실패가 아니라 배려의 기술입니다. 오늘의 합의가 내일의 편안함을 만듭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불안이 크다면 동행 진료를 제안합니다. 제안은 부탁의 어조로 간단히 전합니다. 함께 상담을 받아보면 어때? 라는 표현이 무난합니다. 나 혼자보다 같이 듣는 설명이 더 안심이 돼 라고 이유를 덧붙입니다. 예약과 이동은 내가 맡을게 같은 실무 제안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진료 후에는 의사가 권한 생활 수칙을 함께 정리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한 줄씩 나눠 적으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결과가 괜찮아도 대화 습관은 계속 유지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탓하지 않고 대안을 찾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문장을 대화의 마지막에 반복합니다. 같은 편이라는 인식이 두려움을 줄이고 친밀감을 키웁니다. 화면에는 대화 스크립트 카드 3문장 템플릿들을 띄우겠습니다. 첫 문장은 나의 느낌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허리가 조금 당겨 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요청을 짧게 전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면 좋겠어 라고 구체화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약속을 나눕니다.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해보자. 불편하면 신호를 보낼게 라고 맺습니다. 카드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한 줄에 한 메시지만 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따라 읽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자막을 보여주겠습니다. 대화는 완벽한 문장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 내일의 신뢰를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신호를 체크합시다. 오해를 지우면 몸은 배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물러나면 호흡과 케겔, 작은 산책과 식탁의 스위치가 밤의 불편을 낮의 활력으로 바꿉니다. 오늘 정리한 안전위생 균형의 원칙 위에서 한 걸음씩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몸은 리듬을 기억하고 한 달이면 마음은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속도입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속도를 맞추는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오늘의 작은 변화를 칭찬해 주세요. 시청자님의 건강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체크리스트로 하루를 정리하고 파트너와 세 문장으로 안심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검증된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면책 문구.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